저녁에 10시경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 일이 있어가지고 네. 좀 늦게 들어와서 네. 좀 씻고 TV를 켰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TV에서 TV에서 그 자막으로 네. 이렇게 나와서 저는 이게 뭔가 이러고 다른 채널로 돌렸는데 네. 그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 계엄 선포를 얘기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계엄 선포를 보기 전에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죠? 네, 기분 좋게 들어왔습니다. 네. 12월 3일 저녁 전에 누군가 저에게 계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음모론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10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죠. 네, 그리고 저는 엄마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하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를 포위하고 출입을 막는 경찰에 막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국회 담장을 넘었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계엄이 선포되었던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계선 후보자님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응답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계선 후보자님, 12월 3일 저녁 10시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북한과의 교전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나요? 북한과의 교전은 없었고 네. 그 뒤에 이제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응은 제가 그날 그런 조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제가 이후에 네. 뭐 관련 사건을 맡게 된다면 그 네. 부분이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재판을 할 때에는 또 양자가 그 법률에 따라서 주장을 정리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는 데 따라서 그게 포섭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이 발생하고 있거나 북한과의 교전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12월 3일 대한민국에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들어맞는 상황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하여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12월 3일 국회의 창문과 집기를 부수고 국회 직원들과 시민들을 폭행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병력 투입에 대하여 헌법 틀 내에서 이루어진 질서 유지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 이후에 계속 시청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기선 후보자님은 서면 질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 주 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인정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횡령, 뇌물 등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맞죠? 네. 왜 이 판결이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인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고생했던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치 권력자에 대한 사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고 하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시지요? 당연히 동의하고 저는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런 한계에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의무를 침해하고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면은 당연히 그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기선 후보자님은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유신 계엄령에 대하여 위법 행위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기선 후보자님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한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에 대하여 위법 행위라고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 무력으로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대와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이후에 헌법을 확인을 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그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국회 출입 1분 더. 네, 국회 출입을 막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담장 위에 시민들이 저를 밀어 올려서 담장 위에 올라갔고 이제 그걸 넘는 과정에서 발목과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렇게 국회 출입이 통제가 되고 군대와 경찰에 의해서 막혔다면 이것은 헌법상 근거가 있는 행위입니까? 헌법상 근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